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.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수사 시작했죠? 네,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습니다.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MBC 보도로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녹취가 드러났는데요. 하지만 돈을 건넨 김경 씨 의원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됐습니다. 강선 의원과 김경 씨 의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고요. 김병기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. 변호사님도 아마 이 김병기 의원, 강선우 의원 녹취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거든요.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십니까? 일반적으로 예. 이제 뭐 나와 상대방의 이제 대화를 녹취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공격형 아니면 방어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, 공격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특정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마련하고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할 때라든지 어떠한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것인데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 내가 공관위에 어쨌든 소속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차원에서 본인이 증거를 남겨놓고 가지고 있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,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공개됐다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에게도 사실 위험이 될 수 있고 같이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. 알면서도 봐준 것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왜 나에게 알렸냐?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다. 굉장히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걸 보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방어 차원에서 어떠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내놓기 위한 그러한 차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는 원칙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. 문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의문점이 좀 있어요. 그 당시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여서 컷오프 대상이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돈을 뭐 건넸다,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돼요. 의문점이 많은데 법적으로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?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떠한 금품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걸 수수를 하게 되면 늘 나오는 이제 의혹들이 정치자금법 위반, 그리고 뇌물,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,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사안 모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부정한 자금을 정치인이 수령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그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, 뇌물죄의 경우에는 1억 원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공관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잖아요.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지금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역시도 청탁의 대가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정황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공천을 대가로 받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후에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아서 보관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의 기수가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그 구성 요건에 충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. 보관만 해도 문제가 됩니까? 일단 예. 받았다라는 일단 의미이기 받은 때문에 것만으로도, 예. 물론 보관을 본인이 이제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직원이나 보좌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내가 전혀 그 사실에 모르고 있고 안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과거 판례에 의해서 그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하지,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지를 하고 어쨌든 수령을 한 것 자체로 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판례 시각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돌려졌기 때문에 없던 일 내지는 미수가 아니라 사실은 받은 그 순간,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기수가 된다라는 시각 때문에 사실 방어하기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. 문 기자,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. 네, 어떤 그렇습니다.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일일 의혹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제 각종 의혹들이 연일
논란이 계속됐는데요. 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의전을 요구했던 거, 그리고 뭐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,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이 있었고요. 또 장남의 이제 뭐 외교 첩보 누설 의혹 등이 있었습니다. 특히 지난 월요일에는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은폐 의혹과 이제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 원 묵인 이게 결정타가 돼서 사퇴를 하게 됐죠. 이 밖에도 김 전 원내대표가 이제 차남의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에 그 대가로 빗썸의 경쟁사 업비트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했다 이런 의혹도 또 나왔기 때문에 뭐 도발 접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김병기 의혹 사건으로 현재까지 11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 10건은 서울청에서 일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그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